안녕하세요. 꿈을 잘 계획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며 친구들과 잘 소통하고 지내셨나요? 균형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감사하며 지내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셀프 리더십에 진짜 중요한 보물들을 많이 익히고 있네요. 오늘 강의 주제는 어쩌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기술을 배우고 훈련한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진짜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전활동에서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솔직하게 적어봅니다. 오늘은 어떤 중요한 일이 있나요? 이제 아침마다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반성하는 습관을 키우고 계신가요? 중요하지 않는 일로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거나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소중한 24시간을 잘 지키고 사용하는 셀프 리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나 지금까지 계속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오늘이란 시간은 소중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공인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는 긍정적이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여기 3번을 살펴볼까요? 내가 상대방에게 용서받은 이야기를 적어보세요. 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기철이와 영철이는 형제 사이입니다. 동생 영철이는 아빠께서 형인 기철이를 더 좋아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철이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병원을 자주 다녔고 영철이는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께서는 기철이에게는 몸에 좋은 것을 더 챙기셨던 거지요. 그런데 영철이는 그런 이유보다는 질투심 때문에 형에게 화를 냈고 속으로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빠 형만 좋아하고 나 미워해. 아빠도 형도 다 싫어.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영철이는 아빠를 오해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생깁니다. 그때 용기를 내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4번은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준 이야기를 적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야기를 적기 전에 한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효인이는 한 친구가 자신에 대해 나쁜 말을 퍼뜨린다고 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그 소문을 믿는 눈치였어요. 혹시 여러분 이럴 때 그런 친구를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런 애는 친구 안 해요 하고 절교하시나요? 참 난감한 상황이지요. 심리학에서는 불행한 사람들이 마음의 부담감에서 해방되는 방법으로 용서 치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용서 치료에 대해 잘 들어보거나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서의 의미는 잘못한 것에 대해 덮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 죄가 사라진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억지로 반드시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의 종류에는 자기 용서와 타인 용서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용서란 자기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고 용서하여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 용서란 나에게 잘못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지요. 자기 용서는 내 마음속에 미안함이나 죄송함, 부끄러움 등이 있을 때 필요합니다. 타인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원망감과 미움의 감정, 그리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끝내는 일입니다. 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성이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어머니께 자신의 친구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겉으로는 친한 사이처럼 보였지만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고 욕도 해서 같이 놀기 싫었습니다. 지성이가 선생님, 저 그 친구랑 절교하려고 해요 라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지성이 어머님을 만나서 그동안의 사정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불편했던 지성이를 공감해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지성이가 그 친구가 불편하다고 절교하고 못 본 척하고 피하거나 다른 친구들에게 저 친구 별로야 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다시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친구 간의 의견이 생기고 또 그때마다 절교를 하고 싸움을 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거친 언행이 있었다면 사과하고 용서해 주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어떤 친구는 용서는 절대 안 해줘요 라고도 해요. 어떤 친구는 사과를 하면 용서해 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전 절대로 용서 안 해주고 꼭 언젠가는 한번 혼내줄 거예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사람들마다 판단의 근거인 용서에 대한 기준이 매우 다릅니다. 이런 마음속의 틀이 있을 때 그것이 꼭 그렇게 돼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란 너무 어렵고 힘들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새로운 학습을 통해 생각과 행동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용서 치료를 강의하시는 교수님께서는 그곳에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 즉 죄수들을 이루는 말입니다. 피의자들에게 절대 용서를 하지 않고 보복하고 안갚음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몇 달 동안 용서의 의미와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후에 피의자들은 마음속에서 고통스럽던 불행감이 줄어들고 이후에 자기 용서와 타인 용서를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스로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던 그분들은 한 가지씩 강의를 통해 배우신 겁니다. 사람의 변화와 성장은 이렇게 일평생 동안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훌륭한 교수님이십니다. 본 활동 1번은 용서의 뜻에 대한 것입니다. 용서의 뜻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준다 라고 사전에 나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용서는 자신의 고통을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제이면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통해 다시 마음의 해방을 느끼고 즐거워할 때 행복의 비결을 또 한 가지 배운 셈입니다. 박종호 효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갈등이나 상처, 피해는 우리의 몸을 갉아먹는 해충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일을 겪은 이들은 화가 나거나 억울해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모든 일에 무기력하기도 하고 주변에 화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복수심이 가득하면 오히려 자신의 몸이 아프고 건강한 삶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용서는 타인 관계로 인해 경험하는 상처를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극복하는 심리적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상대방이 행복한 삶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용서할게 라는 말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선택할게 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전에 상처에서 벗어나 죄책감도 원망감도 아닌 행복감이 새롭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활동 2번은 용서하고 싶은 일을 적는 것입니다. 친구 혹은 형과 싸운 일이 있는데 사과하지 못했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 화해는 더 힘들어집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을 보면 같이 놀다가 싸우고 또 금방 화해하고 다시 노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떤지 자신의 경우를 천천히 생각해 보고 친구들 간에 화해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용서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활동 3번은 용서받고 싶은 일이 있나요? 라고 적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참 멋진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얼마나 평화스럽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에는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마음의 돌덩이, 원망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죄책감, 수치심입니다. 자신이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할 때는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자신이 상대방에게 용서를 받지 못할 때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행복감을 빼앗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꿈의 계획을 세우지 못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몸과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게 됩니다. 또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내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동생과 싸워서 기분이 나쁘고 같이 이야기도 안 하고 같이 놀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집은 평안하게 쉬는 공간이 아니라 싸움터가 됩니다. 용기를 내어 사과하거나 용서해주는 마음을 셀프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4학년 미정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전 너무 그 친구 믿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어요. 목소리에서 상당히 상처 입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멍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울하고 풀이 죽어 있고 분노로 감정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인지 그런 것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4학년 학생들 모두 용서가 결국은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할 일이라는 강한 생각에 갇혀서 정작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저는 옛 상처가 내 삶과 삶의 오늘과 미래까지 파괴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지나간 일로 인하여 오늘도 내일도 계속 불행하게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멈추라는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기철이는 어머니가
화가 나서 하신 말씀에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야, 그것도 못하냐 바보야? 이 녀석이 하는 짓마다 괴물 같아. 정말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화가 나고 엉엉 울고 소리치게 됩니다. 이제 기철이는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에서 빠져나오는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 그 장면을 생각하며 분노심으로 고통스럽게 살지 않고 용서하고 다시 평안하게 살기를 선택하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활동 4번에서는 용서의 4단계 과정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바로 봅니다. 그리고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바꿉니다. 용서하고 편안하게 생활합니다. 매일 용서 일기를 쓰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편안해지고 새로운 일을 도전할 용기도 생기고 자기 자신이 뿌듯해지면서 자존감도 높아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금방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기철이는 마음의 응어리를 치료 중입니다. 글도 쓰고 놀이치료도 하고 미술치료도 하고 산책도 가고 여행도 가면서 조금씩 그날의 어머니의 잘못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기철이 어머니도 그날의 잘못을 사과하셨고 여러 번 계속해서 기철이에게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모자는 많이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2달 전에 울며 고통스럽던 마음이 조금 풀어지고 있나 봅니다. 그럼 조금 더 분노와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란과 두려움, 스트레스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명상법입니다. 눈을 감고 자신에게 행복했던 일을 회상하거나 행복한 상상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두 번째, 웃음입니다. 신나게 웃고 놀다 보면 스트레스가 어느새 사라져 있고 역시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세 번째는 호흡법입니다. 크게 가슴을 내밀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네 번째는 햇살을 맞으며 산책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감사하기, 용서하기, 봉사하기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는 친구들 간의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갈등은 정상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가트맨 박사의 대화의 기술. 우리 친구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갈등을 긍정적이고 정중한 태도로 해결하고 비난과 비판, 경멸, 무시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사이가 나빠집니다. 불평 속에 상대방의 소망을 찾아내고 나쁜 감정을 그냥 두지 않고 대화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등을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상대방과 사이가 나빠지는 것은 바로 말투에서 느껴지는 비난입니다. 비난과 경멸을 멈추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친구가 늦게 온 지혜에게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만나자마자 늦게 온 걸 이야기하자 지혜도 같이 화가 납니다. 내가 나오려고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심부름 시키셔서 늦은 거야. 서로 목소리에 짜증이 실려 있습니다. 같이 놀고 싶은 마음도 확 사라졌고요. 이럴 땐 지혜야, 일찍 왔으면 좋겠어 라고 중립적인 목소리를 사용해 보세요. 화나지 않은 음성으로 전달할 때 상대방이
응 하고 말하고 늦은 이해도 말아줄 겁니다. 다음은 나쁜 감정을 대화한다 라고 했지요. 지혜와 친구가 싸운 뒤에 둘은 말하지 않고 서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가 나랑 얘기 좀 할래? 하고 친구를 부릅니다. 그날은 미안했어. 난 다시 너와 이야기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지혜가 친구에게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날 같이 놀기를 원했으니까요. 이제 친구와 대화하는 것이 화를 다스리고 화해하는 비결이라는 거 알겠지요? (6강에서는) 용서하는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용서의 기술은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용서는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용서를 연습하고 실천해 봄으로써 더 나은 건강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의 종류에는 자기 용서와 타인 용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용서란 자기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가 반성하고 용서하여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요. 타인 용서란 나에게 잘못한 상대방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용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미안함, 죄송함, 부끄러움이 사라질 수 있고, 타인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원망감, 미움, 보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용서를 못했던 것은 용서에 대한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했지요. 마음속의 틀을 다시 배워보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용서가 자신의 고통을 치료하는 치료제라고도 불렀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해방감을 느끼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기 때문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갈등과 상처, 그리고 눈물 나는 일들은 우리 몸을 갉아먹는 해충과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들은 화나거나 억울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정말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무기력이 생기기도 하고 주변에 화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온몸이 아프고 건강한 삶에서도 멀어지게 되지요. 친구와 나쁜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강하게 극복하는 것이 용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용서를 받고 싶은 일과 또 용서를 해주고 싶은 일을 찾아보았습니다. 용서는 4단계가 있다고 하였죠. 용서의 단계는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바로 보고 용서하기로 결정한 후에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바꾸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였습니다. 후활동에서는 오늘 강의를 통해 느낀 소감을 기록해 보세요. 오늘 용서 리더십 강의를 통해서 좋았던 점과 궁금한 점이나 깨달은 점을 잘 기록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사과하기, 용서하기라는 굉장한 지혜와 용기를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이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고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또래 친구들, 가족들 간에 잘 소통하고 갈등이 생기면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사과하고 용서하는 멋진 셀프 리더가 되십시오. 그럼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